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노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자, 이제 에밀 싱클레어의 여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이것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데미안은 단순한 성장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아 발견의 여정이고 내면의 어둠과 빛을 모두 받아들이는 과정이며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고통스럽고도 아름다운 투쟁의 기록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믿는 선과 악은 정말 절대적입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까? 자, 이제 에밀 싱클레어의 여정으로 들어가 봅시다. 에밀 싱클레어는 10살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깨끗하고 밝은 세계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집은 사랑과 질서, 경건함과 도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싱클레어는 일찍이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는 그의 집, 부모님, 밝은 방, 기도와 성경과 질서의 세계, 빛의 세계. 다른 하나는 하인들의 이야기, 술집, 도둑과 살인자의 소문, 금지된 것들의 세계, 어둠의 세계. 싱클레어는 빛의 세계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세계는 신비롭고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동네 불량 소년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싱클레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쳤다고 대담한 아이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프란츠 크로머라는 나이든 소년이 이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싱클레어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 아버지에게 말할까? 싱클레어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나면 부모님의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그는 밝은 세계에서 추방될 것입니다. 그는 크로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돈을 훔쳐다 바치고 심부름을 하고 모욕을 참았습니다. 이것이 헤세가 말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두 세계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질서와 혼돈.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경계에서 갈등합니다. 싱클레어의 거짓말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빛의 세계에서 벗어나려는 무의식적 시도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순수한 어린아이로만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막스 데미안이 나타났습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보다 2살 위였지만 훨씬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자신감 있고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크로머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데미안이 말했습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정말로 며칠 후 크로머는 싱클레어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데미안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크로머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싱클레어는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이상한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아십니까?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야기. 우리는 카인이 악하고 아벨이 선하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데미안은 물었습니다. 왜 카인에게 표식이 생겼을까? 그 표식은 저주가 아니라 보호였어. 사람들이 카인을 두려워했던 거야. 카인은 강했어.
그는 감히 다른 길을 간 사람이었어. 싱클레어는 충격받았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다니. 데미안이 계속했습니다. 세상은 선과 악으로 나뉘어 있다고 가르치지. 하지만 그건 어른들이 만든 편리한 구분일 뿐이야. 진짜 세계는 훨씬 복잡해. 카인처럼 표식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야. 이것이 헤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선과 악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만든 구분입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면 이 이분법을 넘어서야 합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도덕적 판단을 넘어선 세계,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는 용기가 있는 세계. 하지만 싱클레어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데미안은 전학을 갔고 싱클레어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중학교에 입학했고 새로운 환경에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싱클레어는 더 이상 빛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크로머 사건 이후 그는 변했습니다. 순수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둠의 세계를 받아들일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중간에 갇혔습니다. 청소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싱클레어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집을 드나들고 거칠게 행동하고 일부러 나쁜 아이들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항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세계에 대한 반항, 자신에 대한 반항. 헤세는 여기서 청소년기의 본질을 포착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세계를 거부하지만 아직 자신의 세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 없는 반항으로 방황합니다. 싱클레어는 공허했습니다. 술과 거친 행동은 그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싱클레어는 한 소녀를 보았습니다. 공원을 걷고 있는 아름다운 소녀. 그는 그녀를 베아트리체라고 불렀습니다. 단테의 베아트리체처럼. 싱클레어는 그녀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이미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순수했습니다. 밝았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상징했습니다. 싱클레어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거친 친구들을 피했습니다. 그는 베아트리체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수없이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리면서 그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아트리체의 얼굴이 점점 다른 얼굴로 변했습니다. 때로는 소년 같았습니다. 때로는 더 나이 든 여성 같았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 같았습니다. 그리고 싱클레어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사랑한 것은 베아트리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랑한 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상적 이미지였습니다.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헤세는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 자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투사를 사랑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타자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싱클레어는 아직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베아트리체라는 환상을 만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싱클레어는 피스토리우스를 만났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교회 오르간 연주자였지만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했지만 정통 기독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비주의, 영지주의, 동양 철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싱클레어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아브락사스를 아니? 피스토리우스가 물었습니다. 아브락사스? 영지주의의 신이야.
그는 선과 악을 모두 포함해 신성한 것과 악마적인 것, 빛과 어둠이 하나로 통합된 존재지. 피스토리우스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신은 선하고 악마는 악하다고 배워. 하지만 그건 불완전한 신이야. 진정한 신은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해. 생명과 죽음, 창조와 파괴, 사랑과 증오. 아브락사스는 그런 신이야.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카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이 헤세의 핵심 철학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부정하려 합니다. 우리의 분노, 욕망, 파괴적 충동. 우리는 그것들을 억압하고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아는 빛과 어둠을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되려면 우리 안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브락사스는 그 통합의 상징입니다.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에게 꿈을 해석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무의식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법을. 싱클레어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싱클레어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누가 보낸 것일까? 싱클레어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데미안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데미안 전체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알은 우리가 자란 환경, 부모의 가치관, 사회의 기대, 우리 자신이 만든 안전지대입니다. 편안합니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옥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자아로 태어나려면 우리는 그 알을 깨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를 파괴해야 합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싱클레어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겪어온 모든 혼란, 방황, 고통이 바로 이 투쟁이었다는 것을. 그는 부모의 밝은 세계라는 알을 깨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싱클레어는 마침내 데미안을 다시 만났습니다. 데미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침착하고 통찰력 있고 신비로웠습니다. 그리고 데미안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에바 부인. 싱클레어가 에바 부인을 처음 보았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였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 속의 얼굴. 베아트리체도 아니고 데미안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얼굴. 에바 부인은 아름답고 성숙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무언가 양성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남성적 강인함과 여성적 부드러움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에바 부인은 완전한 인간의 상징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통합, 남성성과 여성성의 조화를 이룬 존재입니다. 싱클레어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베아트리체 때와 달랐습니다. 이것은 맹목적 이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에바 부인도 싱클레어를 이해했습니다.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표식을 가진 사람은 서로를 알아봐요. 데미안, 에바 부인, 그리고 몇몇 다른 사람들. 그들은 모두 표식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사람들. 싱클레어는 마침내 자신의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헤세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아 실현은 고독한 여정이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식을 가진 자들. 그들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외부의 규칙이나 전통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진실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건 외부 세계가 아니야. 중요한 건 내 내면이야.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해. 어떻게요? 내 꿈에 주의를 기울여. 내 욕망에 정직해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 사회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원하는 게 뭔지. 싱클레어는 명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자신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몰랐으니까. 하지만 데미안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너의 일부야.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빛도 어둠도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해. 에바 부인도 조언했습니다. 사랑은 부드러운 것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또한 불이에요. 파괴하고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헤세가 전하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낭만적 사랑은 우리를 완성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완전해져야 합니다. 사랑은 두 개의 반쪽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두 개의 완전한 존재가 만나 더 큰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싱클레어는 배우고 있었습니다. 1914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럽에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군비가 확장되고 동맹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데미안은 말했습니다. 전쟁이 올 거야. 큰 전쟁이. 세상이 변할 거야. 어떻게 아세요? 느껴져. 집단 무의식이 움직이고 있어.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모두가 파괴와 재생을 갈망하고 있어. 에바 부인도 동의했습니다. 낡은 세계가 죽어야 해요. 새로운 세계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싱클레어는 이해했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변화는 같은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새는 알을 깨야 합니다. 개인도 문명도. 1914년 여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싱클레어는 징집되었습니다. 데미안도 입대했습니다. 전쟁터로 가기 전 에바 부인이 싱클레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면 내가 갈게요. 당신의 내면에서 나를 부르세요. 그럼 내가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이마에. 이 키스를 간직하세요.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다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전쟁은 지옥이었습니다. 싱클레어는 참호 속에서, 폭격 속에서, 죽음 한가운데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전쟁은 모든 가면을 벗겨냈습니다. 사회의 예의범절, 도덕적 가식, 일상의 안전함 마이너스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날 것의 현실이었습니다. 생존 본능, 공포, 용기, 동료애, 그리고 자기 자신. 싱클레어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모의 아들도 사회의 구성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밀 싱클레어였습니다. 유일무이한 개인. 어느 날 밤 싱클레어는 강렬한 꿈을 꾸었습니다. 에바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별처럼 빛났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싱클레어는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싱클레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그는 야전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싱클레어. 그는 눈을 떴습니다. 데미안이었습니다. 데미안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더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데미안. 싱클레어가 외쳤습니다. 데미안은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시 만났구나. 당신의 상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데미안이 싱클레어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봐, 싱클레어. 이제 내가 혼자 가야 할 시간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곧 떠날 거야. 하지만 내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넌 날 찾을 수 있어. 내 안에서 말이야. 내가 항상 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싱클레어는 이해했습니다. 데미안은 외부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 자신의 일부였습니다. 그의 더 높은 자아, 그의 내면의 안내자였습니다. 데미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억해.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건 내 안에 이미 있는 것뿐이야. 나는 내가 내 자신이 되도록 도와줄 뿐이야. 그리고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키스했습니다. 이마에. 에바 부인의 키스처럼. 이 키스는 에바가 보낸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필요로 할 때마다 나는 내 안에 있을 거야. 내가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서 나를 발견할 거야. 다음 날 아침 데미안의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그런 환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싱클레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꿈이었을까? 환각이었을까? 아니면 데미안은 처음부터 실제 인물이 아니었을까? 헤세는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데미안이 실제 인물이었는지 아니면 싱클레어의 투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싱클레어가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데미안이 실존했든 안 했든 그가 전한 진리는 진실했습니다. 싱클레어는 회복했습니다. 전쟁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싱클레어 자신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는 더 이상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빛과 어둠을 모두 포함하는 세계, 선과 악이 하나로 통합된 세계, 아브락사스의 세계. 그는 자신의 내면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욕망, 두려움, 어두운 충동, 밝은 희망 마이너스 그 모든 것을. 싱클레어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는 오직 나만의 것이다. 그것은 신에게로 가는 길이다. 내 안에 있는 신에게로. 이것이 개성화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모의 복사본도 사회의 산물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입니다. 유일무이한 개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칼 융의 심리학에 깊이 영향받은 작품입니다. 융은 개성화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헤세는 이 개념을 싱클레어의 여정을 통해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억압하는 자신의 어두운 면입니다. 싱클레어의 크로머와의 관계, 그의 타락시기 마이너스 이것은 그림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그림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에 보여주는 가면입니다. 착한 아이, 모범생, 효자, 이런 역할들입니다. 싱클레어는 목사 아들의 페르소나를 깨야 했습니다. 알을 깨야 했습니다. 남성의 무의식에는 여성적 요소, 아니마가 여성의 무의식에는 남성적 요소, 아니무스가 있습니다. 베아트리체와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의 아니마였습니다. 그는 그들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여성성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과정의 끝에는 자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 완전한 인간. 데미안과 에바 부인은 이 자기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헤세는 융을 넘어섭니다. 그는 개인의 심리를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놓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적 개성화의 상징입니다. 낡은 세계 전통, 권위, 확실성과 파괴되고 새로운 세계 개인주의, 자유, 불확실성과 태어납니다. 개인의 성장과 문명의 변화는 평행합니다. 헤세의 가장 급진적인 메시지는 도덕의 상대성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 절대적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헤세는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 카인은 악한가? 그는 다른 길을 선택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싱클레어의 타락은 잘못인가? 아니면 성장에 필요한 단계인가? 전쟁은 악한가? 아니면 변화에 불가피한 과정인가? 헤세는 도덕적 무정부주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높은 도덕을 말합니다. 외부의 규칙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에서 나오는 도덕. 내 자신에게 진실하라. 이것이 유일한 계명입니다. 아브락사스는 선과 악을 넘어선 신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삶은 선과 악으로 나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은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양가적입니다. 사랑은 고통을 줍니다. 창조는 파괴를 필요로 합니다. 성장은 상실을 동반합니다. 이 모순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헤세는 니체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니체는 운명의 를 말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싱클레어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크로머의 협박, 타락의 시기, 전쟁의 공포, 그 모든 것을.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그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헤세는 말합니다. 모든 경험은 필요했다. 모든 실수는 배움이었다. 모든 고통은 성장이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것,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것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상처, 당신의 실패, 당신의 어두운 순간들, 그것들이 당신을 독특하게 만듭니다. 표식을 가진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카인은 표식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미안은 그것을 선택의 표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표식을 가진 자는 마이너스 무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이너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이너스 사회의 도덕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이너스 자신만의 진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표식을 가진 사람입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사회가 말하는 정상에 맞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표식을 가진 사람일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소명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외로운 길일지라도.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무엇이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친구이자 멘토였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내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더 높은 자아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면의 안내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관이라고 부릅니다. 융은 그것을 자기 즉 셀프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멘토는 당신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멘토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답을 찾도록 돕습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싱클레어가 스스로 발견하게 했습니다.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건 내 안에 이미 있는 것뿐이야. 이것이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에바 부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녀는 위대한 어머니의 원형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녀는 양육하지만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사랑하지만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모성적이면서 동시에 에로틱합니다. 그녀는 여성이면서 동시에 남성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심리학에서 어머니 원형은 양면성을 가집니다. 긍정적 측면 양육, 보호, 생명을 주는 힘, 부정적 측면 삼킴, 구속, 개성을 억압하는 힘. 대부분의 어머니는 두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때로 질식시킵니다. 하지만 에바 부인은 오직 긍정적 측면만을 가진 이상적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자유를 줍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면 내가 갈게요. 그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나타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데미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헤세는 전쟁을 포함시켰을까요? 개인의 성장만을 다루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헤세는 개인과 집단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 문명의 위기였습니다. 계몽주의, 이성, 진보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전쟁은 집단적 그림자의 폭발이었습니다. 유럽이 억압했던 모든 어두운 힘 폭력, 파괴욕, 비이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싱클레어가 개인적으로 겪은 과정을 유럽 전체가 겪고 있었습니다. 낡은 세계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 확실성, 질서는 파괴되어야 했습니다. 새로운 세계 개인의 자유, 불확실성, 실존적 책임과 태어나기 위해서 데미안은 전쟁을 예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집단 무의식의 움직임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표식을 가진 자들은 시대의 징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압니다. 싱클레어의 여정은 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달라졌습니다. 사회의 기대를 거부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군중 속에서 자신을 잃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 기대, 판단에 휩쓸립니다. 자신을 찾으려면 홀로 있어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내면을 들여다보며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독의 사막을 견딜 수 없는 자는 철학자가 될 수 없다. 헤세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면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고립이 아닙니다. 싱클레어는 혼자였지만 데미안과 에바 부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물리적 접근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공명입니다. 표식을 가진 자들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그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미안 전체에 걸쳐 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싱클레어는 자주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들은 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프로이트와 융은 꿈이 무의식의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인정하지 않는 것, 억압하는 것,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꿈이 보여줍니다.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에게 꿈을 해석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의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꿈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입니다. 꿈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꿈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것을 기록하세요. 그것에 대해 묵상하세요. 꿈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데미안은 성 즉 섹슈얼러티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싱클레어의 베아트리체에 대한 사랑, 에바 부인에 대한 감정, 마이너스 이것은 순수한 플라토닉 사랑인가 아니면 성적 욕망인가? 헤세는 명확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전통적 기독교는 영성과 성을 분리했습니다.
영혼은 높고 순수하며 육체는 낮고 죄악스럽다고. 하지만 헤세는 이 이분법을 거부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영혼과 육체를 모두 포함합니다. 성적 에너지는 삶의 힘입니다.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그것을 억압하는 것은 자신을 절반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에바 부인은 이 통합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어머니이면서 연인입니다. 성스러우면서 에로틱합니다. 이것이 아브락사스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의 통합. 완전한 인간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싱클레어는 그림을 그립니다. 처음에는 베아트리체의 초상화를, 나중에는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그림들을. 예술은 데미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술은 내면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술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싱클레어가 베아트리체를 그리면서 그 얼굴이 변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예술의 마법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표현하려 하지만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진정한 예술은 모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입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술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창조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글, 그림, 음악, 춤, 무엇이든 내면의 목소리에 형태를 주세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1919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유럽은 폐허였고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 책은 즉시 젊은 세대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느끼는 것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낡은 가치의 붕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필요성,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 100년이 지난 지금 데미안은 여전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회의 기대와 자신의 진실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찾으려 합니다. 헤세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자신에게 진실하라.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라. 알을 깨라.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빛과 어둠을 모두 받아들여라. 자신만의 길을 가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께 당신은 지금 어떤 알 속에 있습니까? 부모의 기대입니까? 사회의 압력입니까? 자신이 만든 안전지대입니까? 그 알은 당신을 보호했을지 모릅니다. 한때는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당신을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알을 깨는 것은 두렵습니다. 밖이 어떤지 모릅니다. 혼자일지도 모릅니다.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알 속에 남아있으면 당신은 절대 날지 못합니다. 싱클레어는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부모의 사랑, 사회의 인정, 안전함.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보상입니다. 데미안이 마지막으로 싱클레어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는 내 안에 있을 거야. 당신도 당신의 내면에 데미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더 높은 자, 당신의 내면의 안내자. 그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당신에게로 이끌 것입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합니다. 알은 세계입니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합니다. 당신의 세계를 파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의 진정한 자아로 태어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날개를 펼치세요. 그리고 날아오르세요. 아브락사스에게로.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후회 없는 삶, 행복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